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흔히 자궁암이라고 하죠. 자궁경부암에 걸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해서 그 예방 백신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비싼 가격과 부작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접종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자궁암 백신 접종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시간에는 탈모 예방에 좋은 음식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무엇에 대하여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국립공원에 대해서 꾸며집니다. 국립공원에 숨어있는 각양각색의 재미있는 프로그램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0월 7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입니다. 제가 해외 공연 많이 다니는 거 아시죠? 해외에 나갈 때마다 저는 팟캐스트에서 YTN을 검색해서 다시 듣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도 실시간 YTN FM을 청취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YTN FM 수도권 투데이 꼭 기억해주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도 YTN FM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흔히 자궁암으로 불리는 자궁경부암은 예방 백신을 맞을 경우에 80%까지 예방할 수 있지만 심각한 부작용 때문에 이를 맞아야 하는지 아니면 맞지 말아야 하는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궁경부암 백신은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생활보호 대상자를 비롯한 저소득층 10대 여성부터라도 서울시가 예방 백신 접종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서울시 접종을 건의한 김광수 서울시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자궁경부암 발병률이 어느 정도이고 또 치사율은 어느 정도인지 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발병률은 지금 보면은 한 10만 명당 대개 한 15명 정도, 예. 이 정도 발병률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망률을 보면은 지금 꾸준히 감소되고 있는데, 예. 2002년 통계를 보면은 대략 한 3.9명 정도, 10만 명당 그 정도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자궁경부암을 예방해 주는 자궁경부암 백신.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요? 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백신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이제 제약회사에 따라서 이름이 이제 달리 쓰고 있는데, 예. 하나는 이가 백신이라 해서 서바릭스가 있고, 예. 또 사가 백신이라 해가지고 가닥실이라는 백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백신은 다소의 효능의 차이가 있어요. 네. 서바릭스 같은 경우에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16, 18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다음에 가닥실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6, 11, 16, 18형에 적합한 그런 백신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까? 가격이 좀 많이 비싸요. 다른 백신에 비해서. 예. 그러나 가격을 보면은 이가 백신 서바릭스 같은 경우에는 대개 시중에서 1회 접종할 때 15만 원 정도이고, 예. 사가 백신 가닥실 같은 경우에는 1회 접종이 한 2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렇군요. 예.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건의를 하셨는데 예, 이게 백신을 맞더라도 100% 예방이 되는 거는 아닌데 그런데도 백신을 꼭 맞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떤 약이든지 100%는 없죠. 예. 100%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유일하게 암 백신이 있는 것은 이 자궁경부암 백신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 그래서 100% 치료는 안 될지라도 거진 80, 90% 이상, 특히 적정 나이 10대에 성경험을 하기 전에 이 백신을 맞게 되면은 예. 실질적으로 80, 90%의 효과를 보기 때문에 100%에 가깝게 느껴져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은 분명히 우리가 다 맞아야 되는 그런 현재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부작용에 대한 논란도 만만치 않다고요.
최근에 작년에 일본에서, 예. 국가 접종을 해가지고 지금 접종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이제, 이 다소의, 예. 어떤, 그 내용들이, 부작용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예. 자료에 보면은 한 1,900건 정도의, 예. 논란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이 인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 정도의 부작용거리는 아니고, 그렇군요. 일상적으로 말하는, 우리가 이제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고 나면은 다소의 경련이 일어난다든가, 또는 마비 증상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정도의 것인데, 예.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는 부작용도 그 정도의 선에서의 부작용이지, 인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정도의 부작용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큰 논란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사례가 있습니까? 예, 국내에도 있습니다. 예. 국내에도 자료에 의하면 한 14건 정도 있는데, 네. 국내에 나타난 그런 부작용 건도 미미한 건입니다. 되게 마비 증상 예. 또는 다소의 통증 정도,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인 부작용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네. 자궁 경부암 백신, 일본 외에도 다른 나라에서도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OECD 국가는 거진 다 이 국가 접종을 하고 있고, 예. 최근에는 이 브라질까지도 국가 접종을 해가지고, 대략 한 35개국에서 예. 국가 필수 접종으로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빠졌군요. 우리나라가 빠진 거에 대해서 저도 몹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 지금 국회에서도 이걸 국가 접종을 하기 위해서 네. 아마 법안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글쎄 예산 가지고 얘기한다 하면은 예. 이게 진짜 큰 예산이냐 그렇게 예. 보여지지는 않아요. 예. 지금 우리 서울시만 본다 하면은 예. 지금 서울의 여성 그다음에 10대 여성들을 보면은 여성들에게 전체 다 이 접종을 한다 하면은 서울의 여성이 약 한 10대가 약 한 54만 7천 명 정도 돼요. 네. 그 모든 여성들에게 무료로 다 이거를 접종을 해준다 하면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네. 약 한 1,640억 정도 드니까 많은 비용이 들고, 제가 이제 주장했던 것은 예. 전 여성을 우리가 다 접종할 수는 없고 최소한 예. 기초생활수급자에 접해져 있는 10대 예. 학생들에게는 이 접종을 해줘야 된다. 예. 사실 같은 동료 학생이 자기는 이 접종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자기는 네. 돈이 없어서 접종을 못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네. 그래서 최소한 기초생활수급자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이 접종을 빨리 시급하게 네. 그들에게 해서 정신적으로 피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 그런 느낌을 저는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국한해서 그걸 하게 되면은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듭니다. 네. 17,000명 정도 되는데 네. 약 한 52억이 되고, 그 52억을 소비한 다음에 신규 발생자에 대해서는 1년에 5억 정도면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이 큰 예산이다. 이렇게 비춰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서울시가 지금 건의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예산 문제도 있고 부작용도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인가요? 어떤가요? 네, 서울시에서 이제 가장 염두를 두고 있는 것은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국가에서 이걸 국가 접종을 안 했는데 이걸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거를 할 수 있겠느냐. 네. 그리고 부작용이 났을 때에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책임성을 우리가 접종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소의 불안감을 갖는 거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의 문제를 계속 들먹이는데 실질적으로 신규 발생자들에게 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하면 1년에 5억입니다. 네. 그 5억을 지출하지 못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작용을 때문에 못한다고 한다 하면은 이거는
지금 세계 각 나라에서 네, 네. 이미 다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호주 같은 데에는 금년부터는 남학생들에도 이 접종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남학생들에게도. 예. 그 남학생들에게 그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면은 생식기 그 사막이라고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말하는 곤기름이라고 그러죠. 예. 그것도 이 백신으로 이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주 같은 데서는 이것까지도 지금 추가해서 하고 있는데 네. 국내에서 이 뭐 부작용 때문에 서울시에서 못한다 하면 이거는 네. 다 또 다른 핑계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수 서울시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진소정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가을 하면 풀벌레 소리가 생각나는데요. 요즘 도심 속에서 이 소리 듣기가 쉽지 않죠. 근데 서울숲에서 풀벌레 누에 체험전을 한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네. 풀벌레 소리로 가을의 정취를 느껴보시는 건 물론이고요. 살아있는 곤충들을 직접 만져보실 수도 있습니다. 주말에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풀벌레 누에 아카데미도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을 소리 가득한 서울숲 현장 소리로 들어보시죠. 자, 방학개비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메뚜기 종류라고 해서 자, 왜 방학개비인지는 지금부터 선생님이 보여줄 거야. 자, 어떻게 요리를 하냐면은 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두르고 볶으면은 진짜 새우처럼 빨개져. 누에가요, 누에고치를 단단하고 질기게 만드니까 곤충의 힘은 대단하다는 걸 알았어요. 사마귀 잡았어요. 저는 방앗개비를 잡았어요. 방앗개비? 요치 아니야? 자, 몰려다니지 말고 떠봐야 돼. 누에를 종을 바꿔가지고 키우는 게 제일 인상 깊었어요. 좀 더 징그럽게 생겼는데 여치가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저는 애완용으로 키울 수 있는 사슴벌레나 장수풍뎅이 같은 거. 그런 거는 같이 생활할 수 있어서 신기했어요. 자기 몸의 70%가 누에 고치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걸 이렇게 정확한 것은 모르고 있어서 신기했어요. 네. 그런 교육 중에 메뚜기 요리법도 있다고요? 네, 어렸을 적에 메뚜기 잡아서 드셔본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저는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이번 기회에 배웠습니다. 네. 이 기름 넣고 소금이나 간장으로 간을 해서 볶으면 마른 새우볶음 같은 맛이 난다고 하네요. 네. 또 비단과 동충하초의 원료죠. 누에고치도 직접 만져보는 체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저는 아직 누에고치를 만져본 적은 없지만은 어떻습니까? 만져보니까? 네, 이게 박하사탕 크기 정도의 작은 실뭉치처럼 생겼는데요. 천연 극세사라서 여성분들이 이걸로 세수를 해도 각질 제거에 좋다고 하네요. 네. 누에고치를 가위로 잘라보면 그 안에 번데기가 나옵니다. 저도 번데기 정말 좋아하는데요. 저렇게 나오는구나 처음 알았어요. 수업에 온 초등학생들도 맛을 봤는데 용감하게 처음 먹어보는 친구들도 아주 고소하다면서 시식을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직접 만지고 또 체험할 수 있는 아카데미와 이번 행사에 대해서 더 자세히 강현희 주무관 설명으로 들어보시죠. 우리 서울숲 공원에서는 풀벌레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해서 아이들에게 풀벌레를 체험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색깔 있는 누에고치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자를 마련했고요. 여기 현장에 오시면 방아 찢는 모습과 비슷하다 해서 이름 지어진 방앗개비와 사마귀, 메뚜기, 여치 이런 곤충들의 살아있는 곤충을 보실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토요일, 일요일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프로그램에 오시면 이론 수업을 한 다음에 서울숲 야외에서 풀벌레를 직접 채집해서 집에서 키워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요즘 도시에서는 풀벌레를 관찰하기도 어렵지만 애들이 또 특히 만져보고 이렇게 키워보고 이럴 수 있는 경험을 할 수가 없는데
오늘 서울숲에서는 야외에서 풀벌레를 직접 아이들이 잡아도 보고 또 집에서 키워보면서 풀벌레가 탈피하는 과정 같은 것도 관찰할 수 있고 또 뭐 사마귀가 먹이를 먹는 무서운 모습도 관찰할 수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초등학생 이상 학생들이고요. 그다음에 체험전은 아무나 와서 보실 수 있습니다. 친구끼리나 가족, 연인들끼리 많이 오시고 또 유아를 두신 부모님들이 이제 체험전이 열린다고 해서 많이 관람 오시고 계십니다. 네, 풀벌레 누에 아카데미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됩니까? 네, 이론 수업도 하고요. 곤충 전시관에서 설명도 듣고 또 직접 야외에서 풀벌레 채집을 하기도 합니다. 네, 아무래도 도시에서 자란 어린이들은 곤충을 좀 무서워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곤충이라고는 여름철에 모기나 뭐 비 왔을 때 지렁이 정도밖에 본 적 없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숲풀에서 직접 풀벌레를 채집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았는데요. 지도교사분들 인솔 하에 함께 채집을 해서 그런지 다들 잘 적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체험이라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위험하지는 않은지 지도교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어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이 조금만 더 용기를 내서 마음만 있으면 딱 잡을 수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약간 이제 곤충에 대해서 낯설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도시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공원에 와서 풀벌레를 잡는다는 체험이 좀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좀 낯설어하지만 지금 봤을 때 적극적으로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잘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숲에는 제일 많은 건 섬소금 메뚜기하고 벼메뚜기고요. 그리고 도시에서는 좀 보기 힘든 방앗개비나 왕사마귀, 풀무치 이런 다양한 풀벌레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모든 풀벌레들을 다 잡아보고 체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풀벌레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5년째 농약 사용을 안 하고 그대로 풀밭을 보존해서 이런 수업을 가능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무서워하는데요. 한번 만져보면은 자기를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아이들이 나중에는 친근해져서 잘 만지고 잘 잡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징그러운 벌레로 생각을 했다가 친근해지고 나서는 정말 생명을 소중히 하고 소중하게 키우고 이런 것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나중에 보여집니다. 집에 가서 키우다가 관찰이 끝난 다음에는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밖에 풀밭에 놔줄 수 있게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풀벌레 체험을 할 수 있으니까 어머님들이 좋아하시겠어요? 네, 아이들이랑 같이 이 농촌 체험하러 주말에 멀리까지 가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런 체험하기에는 시간이나 여건이 좀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서울숲에 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요즘 어린이들이 뭐 학원 많이 다니지만은 학원에서 이런 거를 배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 아이들 학원 정말 많이 다니던데요.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들이 학원을 평균 4개 정도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바쁜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주말에나마 자연 체험도 하고 또 소풍 가는 기분 느낄 수 있어서 좋은 체험이 될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 반응 함께 들어보시죠. 학원 많이 다니죠. 저희 뭐 큰애 같은 경우에는 태권도, 피아노, 영어, 둘째 같은 경우에는 미술, 국어, 피아노, 영어 이렇게 좀 많이 하죠. 평일에는 학교에다 학원에다 사실 집에 오면 저희 큰애 같은 경우는 집에 오면 7시 반이에요. 3학년인데 이렇게 바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게 너무 애들 체력적으로도 많이 적고 가족 나들이 겸 애들 체험 겸 사실 그 교육이라는 게 직접 보여주고 이제 뭐 만져보고 체험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인터넷이 많이 활성화됐으니까 찾아서 한다 그래서 왔어요. 풀벌레하고 곤충 이야기로 알고 있어요, 오늘은요. 곤충을 좋아하긴 해요. 그리고 예전에 여기서 나비 체험 수업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들었을 때도 되게 좋아했고요. 이런 그러니까 기회가 있어서 좀 그러니까 다달이 체크해갖고 행사 있을 때마다 좀 나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이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멀리 가지 않아도 되고 사실은 나가려면 이제 차 가지고 서울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설명이 곁들어진 그리고 자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아이들한테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번 행사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네, 10월 20일인 일요일까지 계속됩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을이 가기 전에 꼭 서울숲에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진서정 리포터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경기 돕니다. 경기도 이천에 사는 47세 박범순 씨는 요즘 고민입니다. 직장일이 바빠 일에 전념하다 보니 가족들에게 소홀해졌기 때문입니다. 일과 가족, 둘의 균형이 안 맞으니 일이 잘 돌아갈 리 없습니다. 균형이 잘 맞아야 인생이 잘 돌아갑니다. 경기도의 균형 잡힌 성장과 복지가 당신의 인생을 잘 돌아가게 합니다. 당신을 위해 오늘도 우리의 경기 돕니다. 이 캠페인은 2012년 대학생 광고대상 은상수상작으로 만들었습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방송인 하일 씨입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적응 안 됐고 힘들었고 낯설었거든요. 근데 이젠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이곳을 사랑하게 해준 것은 바로 한국인들이 저에게 보여준 정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요새 우리 주변에 사시는 다문화 가정들이 많지요. 외모나 문화는 다르지만 서로 이웃이라는 마음을 갖고 포용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저에게 한국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든 우리의 소중한 유산 정. 이제 서로 소통하며 함께 정을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어제보다 더 아름답고 힘찬 오늘을 살아봐요. 그때와 함께 지금 열어가는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가을은 유독 탈모가 심해지는 계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시간에는 가을에 먹기 좋은 탈모 예방식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오늘도 국립공원에 대해서 꾸며줄 텐데요. 전국의 국립공원에 어떤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관련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올해 경기 불황에다가 STX와 동양 등 대기업들이 잇따라 무너지면서 100곳이 넘는 중소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채권단은 부실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 1,1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신용위험평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100곳 이상이 구조조정 대상인 C와 D 등급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절정에 달했던 2010년 이후 3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금융당국은 STX 등 대기업의 유동성 사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 면책 강화와 신용평가 제도 개선 등의 지원책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서울대가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구성원을 엄격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연구진실성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연구실과 실험실을 수색하거나 연구실을 폐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연구자들이 협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 경고의 의미를 담은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서울대는 평교수들을 상대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에 결과에 따라 공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알고 먹어야 보약.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네,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먹게 되는 식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가을은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는 탈모의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오늘은 탈모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태균 중앙일보 식품의학 전문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을에는 정말로 머리카락이 더 많이 빠지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름에 과도한 자외선 노출, 그다음에 땀, 먼지 같은 노폐물에 시달려온 두피가 거기에 이제 각질층이 형성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다른 계절보다 머리카락이 더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가을 아침에 세수한 다음에 종종 얼굴에 그 하얀 각질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현상이 머리에서 일어난다고 상상하면 가을에 왜 탈모가 많은지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탈모에 영향을 미치는 남성 호르몬의 분비도 가을에 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데요. 그 남성 호르몬은 모발의 성장과 발육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성을 방해해서 그 모근을 에너지 부족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그렇군요. 흔히 생각할 때 머리카락은 자외선이 강한 여름에 더 많이 손상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머리카락의 손상은 주로 여름에 이루어지지만 실제 탈모는 가을에 더 많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정상적인 머리카락은 생장기, 즉 한 2년에서 한 6년 동안 계속 자라다가 그 다음에 퇴행기, 휴지기를 맞게 되는데 이게 한 3, 4개월 걸립니다. 이때 빠지게 되거든요. 여름에 극심한 손상을 받은 머리카락은 바로 빠지지만 이보다 손상이 좀 덜 받은 모발의 경우는 그 후에 3, 4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빠지게 됩니다. 네. 이 같은 탈모 현상을 스스로 진단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예, 그 한국인의 평균 머리카락 수는 서양인은 약 10만 개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인은 한 6만 개에서 7만 개로 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네. 정상인의 경우는 하루에 한 50개에서 60개 정도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이 원칙이고요. 기본이고요. 네. 근데 만약에 100개 이상 하루에 빠진다 그러면 이건 탈모증으로 진단이 됩니다. 네. 그 모발을 한 8개에서 한 10개 정도를 손가락으로 잡고 가볍게 잡아당겨 봤을 때 만약에 4개 이상 빠진다고 하면 이건 탈모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 다음에 3, 4일 정도 빠진 머리카락을 매일 봉투에 담은 다음에 머리카락에 술을 세워보는 것도 가정에서 간단히 해볼 수 있는 탈모증 진단법입니다. 네. 그 가을철 탈모 막을 수 있는 예방법이 있습니까?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두피를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머리를 자주 감으면 모발이 많이 빠진다 이렇게 흔히 생각하지만 이는 좀 잘못된 상식입니다. 네. 그 샴푸할 때 빠지는 모발은 감지 않아도 며칠 있으면 자연히 빠지는 그런 모발입니다. 네. 미지근한 물로 머리를 감고 두피 마사지라든가 브러싱을 적당히 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두피의 노폐물이라든가 비듬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냅니다. 네. 또 머리카락도 이제 신체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몸 상태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예를 들면 다이어트로 인한 영양 결핍이라든가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할 경우에 탈모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음식을 통해서도 탈모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 탈모를 음식만으로 100%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죠. 예. 식품보다 효과가 더 강력한 약, 바르는 약도 있고 먹는 약도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효과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지만 탈모를 예방하고 탈모의 진행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영양소라든가 식품은 존재하고요. 네. 탈모 예방이라든가 치료를 돕는 대표적인 영양소로는 단백질, 그다음에 철분, 아연이 꼽힙니다. 네. 그 중에서도 단백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예, 단백질은 이제 머리카락의 주 성분인데요. 네. 건강한 머리카락을 간직하려면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양질의 그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매일 고기를 드시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더라도 고지방 식품의 경우는 남성 호르몬 즉 테스토스테론의 그 수치를 증가시켜서 머리를 오히려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탈모로 고민 중인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고단백 그러면서도 저지방 식품은 생선이라든가 닭고기, 껍질 벗긴 거야 되겠죠. 네. 송아지, 간, 그다음에 저지방 치즈, 달걀, 요구르트, 콩, 두부 이런 것들입니다. 예.
앞서 그 철분도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점이 도움이 될까요? 예, 철분은 이제 신체 구석구석에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해주는 그 헤모글로빈의 원료가 되는 그런 미네랄입니다. 네. 헤모글로빈은 두피의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또 머리카락을 자극해서 좀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대개 이제 철분은 어떤 데 많이 들어있냐면 쇠고기라든가 돼지고기 같은 적색 고기, 그다음에 또 콩팥이라든가 생선, 닭고기, 달걀 같은 동물성 식품에 풍부하지만 만약에 좀 달콤한 것을 원한다면 건포도 같은 말린 과일이나 체리 주스 같은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밖에 이제 대추라든가 케일 같이 건푸른 채소하고 도정하지 않은 곡물 시리얼에도 풍부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철분이 잘 몸에 흡수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오렌지라든가 딸기, 레몬 같이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그 철분의 체내 흡수율을 좀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아연이 부족한 사람도 탈모 현상을 입을 수 있다고요? 예, 그 아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데요. 그 머리카락의 성장을 돕고 모낭 관리에도 유용합니다. 만약에 이제 아연이 부족하게 되면 모낭이 좀 약해지고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피부도 좀 거칠어집니다. 대개 아연은 그 동물의 간이라든가 쇠고기, 닭고기 같은 역시 육류에 좀 풍부하거든요. 또 굴이라든가 새우, 홍합 같은 어패류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식물성 식품 중에는 밤이라든가 호두 같은 견과류에 좀 들어 있지만 만약에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지속하게 되면 아연은 좀 섭취가 부족해지기가 쉽습니다. 네. 그 이산화규소도 탈모와 관련이 있다면서요? 예, 이산화규소는 탈모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건 아닌데요. 간접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이산화규소는 이제 각종 비타민과 그 미네랄의 체내 흡수를 촉진해서 아까 말씀드린 아연이라든가 아니면 철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체내 흡수를 촉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산화규소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콩 싹이 있고요. 또는 오이 껍질, 그다음에 고추, 감자 같은 게 꼽히는데 특히 이제 감자는 이산화규소가 풍부해 탈모 예방을 돕지만 그렇다고 해서 프렌치 프라이를 드시게 되면 이 기름진 음식이잖아요. 오히려 탈모를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방에서는 탈모 예방식품으로 어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까? 예, 흑임제라고 불리는 검은 깨를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최고의 식품으로 씁니다. 신장과 간장이 좀 허해서 생기는 탈모 예방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검은 깨를 곱게 갈아서 우유라든가 생수, 요구르트 같은 데 타서 아침마다 한 잔씩 마시거나 또는 검은 깨 강정을 만들어서 틈틈이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만일 그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이것만은 피해라 하는 것이 있을까요? 예,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그 과도한 음주와 흡연은 피해야 됩니다. 특히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탈모뿐만 아니라 세취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설탕이라든가 소금이 많이 들어있거나 자극적인 음식 이런 것들도 혈행을 방해해서 탈모를 조장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커피, 콜라, 에너지 음료 같이 그 카페인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그 혈액 부족을 유발해서 탈모를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태분 기자와 함께 탈모 예방에 좋은 식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하, 이것이 궁금하세요? 무엇에 대하여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지금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바로 알려주세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서울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립공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한혁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립공원관리공단 한혁입니다. 네, 국립공원 하면은 일반 공원과는 아무래도 규모도 크고 차원이 높은 공원일 텐데 뭔가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국립공원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연유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국립공원을 접할 때는 항상 늘 그 미래를 생각하며 대해야겠고요. 완벽한 보존만이 국립공원의 가치는 아닐 것입니다. 적절한 이용도 국립공원의 가치를 그만큼 높이는 길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국민들에게 자연의 가치를 더 알리고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지고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각 공원별 그리고 각 구간별 200여 개나 되는 자연해설 프로그램과 100여 개나 되는 생태관광 프로그램, 또 수학여행 프로그램, 그리고 각 기업의 혼을 받아서 진행이 되는 생태 나누리 사업이 있고요. 또 홈페이지를 통한 3차원 입체 지도 서비스, 그리고 IT 산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폰 산행정보 어플리케이션 등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직접적인 자연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는 국립공원의 자연 생태 자원이 아주 건강하게 유지되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의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자연을 배려하고 자연 친화적인 시설을 설치하는 데 노력하고 있고요. 각종 동식물의 종보건 사업도 우리 국민들에게 건강한 자연의 혜택을 드리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네. 수학여행 프로그램 아까 예로 말씀을 하셨는데 학생들이 좀 한꺼번에 참여하는데 교육 효과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수학여행은 대규모 학생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투자 대비 교육에 대한 효과를 거두기 힘든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이는 교육계에서도 고민하는 사항인데요. 또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최근 학교에서는 소규모 단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이 복잡해지고 또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도 따르고 결정적으로 수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참여하기가 힘듭니다. 또한 여행이라기보다는 장소 이동으로 허비하는 대규모 관람 위주의 기존 수학여행에서 또 교육적이면서 환경적이고 또 생태적이면서 체험 위주의 수학여행의 문화를 개선하고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자연해설 프로그램과 그 생태관광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우선 탐방하고자 하는 국립공원에 사전 예약을 하시면 일단 자연해설 들을 수 있는데요. 자연 해설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가족 단위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소중한 자연을 알려주고 싶은데 어떤 전문 지식이라든가 이야기거리가 뭐 기억이 가물가물하려고 뭐 이렇게 헷갈릴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국립공원 자연 해설을 신청하시면 재미있는 자연 이야기와 또 자연놀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연 해설은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합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시고요. 일단 안내는 사무소에 직접 전화하시면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계속 말씀해 또 주시죠. 이게 보통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사실 참여하는 어른들이 더 많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생태관광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과거 관광 동향을 보면 뭐 어디가 좋다고 해서 가면 굉장히 무질서하고 쓰레기만 남겨오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또 관광이라는 게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일상생활에 탈피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하는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 관광은 갔다 오셔도 피곤하고 또 스트레스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의미 있는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또 국립공원과 그 지역의 역사 문화 등을 연계해서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가 있는 탐방 프로그램을 서비스해드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00여 개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개만 소개시켜드리면요. 아빠와 함께하는 테마여행, 그리고 반달가슴곰과 함께 걸어보아요. 또 수달이 들려주는 섬진강 이야기, 계룡산 도사대기, 또 행보로 가는 북한산 둘레길, 또 도봉산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공연여행 등이 있습니다. 반달 가슴곰과 함께 걸어보아요. 이거는 진짜 함께 걷는 겁니까? 아니요. 함께 걸으면 큰일 납니다. 야생동물이기 때문에요. 그럼 어떻게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반달 가슴곰의 그 생태라든가 이런 놀이들을 통해 가지고 반달 가슴곰의 그 생태라든가 생리 같은 거를 이제 이해를 해가는 겁니다. 그러면 반달 가슴곰을 이렇게 보지는 못하는군요. 가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양한 프로그램들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립공원이 정말 많은 자원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자원을 어떻게 관리 유지하고 있습니까? 저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국립공원의 각종 자원을 보존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리산 국립공원의 반달가슴곰 종복원 사업과 최근 여우 복원 사업입니다. 2004년에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을 시작해서 반달가슴곰, 사냥, 여우, 그리고 구렁이, 장수, 하늘소 등이 있고요. 또 강릉 요강꽃처럼 36종의 식물도 있습니다. 멸종위기 종복원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생물종 보존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자생력을 상실한 종들의 자생력을 회복시키고 서식지에 대한 안정화를 통해 우리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멸종 방지라는 의미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생태계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에 사는 고유 동식물의 다양성과 지속성을 지켜나간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국립공원의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멸종 위기종 복원 사업 아까 말씀하시면서 반달가슴곰이나 사냥, 여우 이런 거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구렁이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네, 구렁이는 이제 치악산 국립공원에서 이제 복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위치 추적할 때 다른 동물들은 이제 그 GPS 위치 추적기를 달 수가 있는데 이제 구렁이 같은 거는 이렇게 언뜻 박아주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구렁이는 이렇게 배를 갈라가지고요. 그 안에다 아주 소형 그 추적기를 달고 저희가 또 방사해서 계속해서 생태를 관찰하고 연구하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또 국민에 대한 생태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국민에 대한 생태복지 서비스 중에는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홈페이지나 다른 매체를 통해 정보 수집 후 개별적으로 국립공원을 탐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속칭 착한 탐방객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탐방객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국립공원 탐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또 규정된 이용 수칙을 잘 지키는 탐방객들입니다. 또 이분들의 권리와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요. 일부 무질서한 행위를 한다거나 불법 행위를 하는 탐방객들을 계도하고 단속하는 사업입니다. 전 공원의 모든 직원이 평소에도 이런 업무를 지속합니다만 어떤 지방사무소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집단적이고 고질적인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 우수한 직원들을 선발하여 특별단속팀을 구축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경찰서의 협조와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단속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별단속팀 활동상을 보면 샛길 출입 행위 단속이나 또 백두대간 보호 활동, 그리고 야간 산행 단속, 밀렵 동식물 반출 행위 단속, 그리고 해상공원의 불법 밀수 행위도 계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국립공원에 아주 특별한 어플리케이션도 있다고요? 네. 좀 더 과학적인 공원 관리를 위해서 정밀 GPS 측량을 통해 정밀 관리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추가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전국민에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공공 데이터 포털 등록으로 안전행정부 그리고 육군 지형정보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 41개 기관과 민간단체 제공하고 있고요. 이 시스템은 대한민국 공공정보화 그리고 공간정보 활용 우수 사례에서 각각 대상을 수상하고 또 국제대회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GIS 최우수 사례로 선정돼서 국제대회에서 발표하고 전파하는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한몫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 애플리케이션은 일반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나요? 네, 거의 누구나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그 가장 큰 특징은요. 이동통신이 안 되는 지역에서도 인공위성 통신을 통해서 위치정보 서비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한 차원 높은 국립공원의 내비게이션 지도 서비스와 조난신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관심이 있는 청취자분들은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국립공원 홈페이지로 들어가야 돼요? 아니요. 국립공원 홈페이지가 아니고 우리가 구글 플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게 국립공원 산행정보 치시면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 산행정보. 예. 제목이 산행정보군요. 예, 산행정보 치시면. 그 요즘 국립공원에는 탐방로 등급제가 시행되고 있다는데 어떤 제도입니까? 그 주 40시간제와 힐링 문화가 정착이 되면서 저희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산 정상을 가는 수직형 탐방 형태가 둘레길 등으로 수평 탐방 문화가 확대되고 있고요. 특히 가족 단위의 탐방 형태가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요. 아무래도 각각의 연령층으로 구성된 가족이다 보니까 별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또는 어린 나이를 데리고 무작정 산 정상에 갈 수는 없고 이런 고민을 하는 탐방객들과 꼭 가족 단위가 아니더라도요. 유소년층이라든가 노년층이 국립공원에 방문을 해도 충분히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정보를 서비스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립공원의 총 연장 1,700여 킬로미터의 탐방로를 5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탐방로의 어떤 경사도, 거리, 시간, 노면 상태 등을 정밀 분석해서 매우 쉬움, 그리고 쉬움, 보통, 어려움, 매우 어려움 등으로 5개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렇군요. 매우 쉬운 등급의 탐방로는 노면 상태가 아주 평탄하고 폭도 넓고 경사가 완만해서 노약자와 함께 가족 단위의 가벼운 나들이에도 적합하고요. 보통 매우 어려움은 아주 심한 경사도와 그 노면 상태가 돌로 이루어지는 등 장거리 산행 코스로서 등산 경험이 풍부한 숙련자에게 적합한 탐방로입니다. 지금 가을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고 그 내일 모레가 또 한글날 휴일 아닙니까? 좀 우리 그 수도권 지역에서 좀 가까이 갈 수 있는 국립공원 하나 소개해 주시죠. 이제 한글날이면 이제 그 쉬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딱 하루밖에 안 쉬지 않습니까? 연휴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까운 국립공원을 찾으시는 게 좋으신데요. 저희 수도권에서는 북한산 국립공원을 적극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대전시에 있는 계룡산 국립공원처럼 이렇게 대도시에 붙어 있는 국립공원으로 가까운 데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원주 치악산은 어때요? 예, 원주 치악산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거리상으로 길령산보다 좀 머나요? 어떤가요? 더 가깝지 않을까요? 시간상으로 보면은 더 가깝습니다. 예. 네. 예. 그 안면도 또 국립공원 맞죠? 네, 맞습니다. 그쪽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태안해안 국립공원도 예, 접근하기 좋습니다. 네. 그 중에 한 군데만 추천해 주신다면 어디를 하실래요? 네, 이거 수도권 투데이 뉴스이기 때문에 북한산 국립공원을 적극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북한산은 워낙 많은 분들이 가시니까 북한산을 제외하면. 북한산을 제외하면요. 예. 북한산을 제외하면 원주에 있는 치악산 국립공원을 치악산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치악산 가게 되면 아무래도 산도 있고 폭포도 있고 어떤 걸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치악산에서는. 예, 치악산에 가면은 일단 그 문화유적지에 이제 구룡사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구룡사의 설인 그런 옛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세련폭포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 한혁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네, 수도권 투데이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우성, 기술감독 박봉선,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주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